자, 지금 우리가 셀 서식에서 G/표준에다 놓고 여기다 이제 개자를 붙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뭐 256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가운데 맞춤했을 때는 맞는데 오른쪽 정렬이잖아. 오른쪽 맞춤이죠. 그렇다고 얘를 우리가 오른쪽에다 놓고 치면은 오른쪽 벽에 붙어버려요. 근데 우리 지금 문제지는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쉼표 스타일을 하세요. 쉼표 스타일을 해주고, 그리고 셀 서식에 들어가면 얘가 뭐로 들어가 있냐? 사용자 지정에 이상한 거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G/표준을 건들면 안 돼요. 그럼 오른쪽 벽에서 난리 납니다. 자, 쉼표 스타일 찍어줬잖아요. 얘 세 가지 다 쉼표 스타일 들어갔던 애인데 얘만요. 안 그래? 얘들 다 세 가지 천 단위 봐도 구분교 찍어야 오른쪽으로 가면서 쉼표가 찍힌 거고, 지금 판매 수량은 쉼표가 안 찍혔지만 오른쪽에 가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그냥 오른쪽 정렬을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벽에 붙어버리잖아요. 자, 블록 잡고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무슨 뭐가 이상한 게 찍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일은 뭐가 하나 찍혀 있어요. 일은 뭐가 이렇게 꽂혀 있어요. 이거 요건 뭐냐면, 요런 경우 여기 세미콜론이 붙어 있을 거예요. 세미콜론. 양수일 경우, 자 보세요. 양수일 경우 세미콜론, 음수일 경우 세미콜론, 0일 경우 세미콜론, 글자일 때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요. 요렇게 여기 세미콜론 하나 껴있고, 여기 세미콜론 하나 껴있고, 세미콜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미콜론을 중심으로 첫 번째는 양수인 경우, 두 번째 있는 애는 음수인 경우, 세 번째인 경우는 0인 경우, 그 나머지는 뭐 글자인 경우, 이런 경우인데, 우리는 양수니까 요거다 고쳐주면 돼요. 요거 얘를 어떻게 고쳐주냐면은, 얘를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은,
요게 뭐냐면요, 오른쪽 벽에서 한 칸 띄워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왼쪽으로 맞춰도 얘들은요, 왼쪽 벽에 하나 딱 떨어져 있어요. 한 짝이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샵 콤마 샵샵 0은 뭔지 아세요?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쪽 벽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오른쪽 벽으로 가라는 의미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오른쪽 벽에서 한 칸 떨어지고, 이건 왼쪽 벽에서 한 칸 떨어지고. 근데 여기 뭐 별표, 별이 빈칸이 들어가 있는 걸 봐서는 뭔가 이상한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다가 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샵 콤마 샵샵 0 개가 들어가고, 오른쪽 벽에서 하나 떨어뜨려라. 여기 요 사이 여기. 이거는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쓰는 게 아니고,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면 사용자 지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부분이에요. 요 부분 어디냐면은 이 부분이 요 부분. 요 사이에다가 개자를 하나 껴주면, 여기다 개자를 껴주면 음수일 때, 0일 때는 상관없이 우리가 양수에 있으니까 개자가 여기가 툭 들어가는데 오른쪽 벽에는 떨어지면서 쫙 들어가더라 이거지. 조금 어려운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라 이런 것만 나왔고, 그냥 숫자를 개자라고만 출력해라 라고만 돼 있는데, 그러면 숫자 뒤에 개를 붙이라고 해서 G 슬래시 표준에다가 개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운데 있는데 오른쪽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오른쪽 벽으로 보내면은 여기 사이가 이렇게 오른쪽이 붙어 있잖아요. 354 오른쪽 벽이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에 354처럼 여기가 오른쪽 벽으로 이렇게 쑥 들어간 벽이 붙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실제 문제는 어떻게 돼 있었는데? 떨어져 있었잖아요. 벽이. 오른쪽 벽이 살짝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참 애매한 문제다 이거지. 그런데 어디까지 해주면 정답으로 인정해줄지는 몰라요. 제가 최점위원이 아니니까 저 역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근접한 답을 맞춰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볼까요? 특별히 뭐 나머지는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나머지는 이제 함수대로 풀어볼게요. 이벤트. 일 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벤트인데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T이면, 이게 T이면 어떻게 하래요? 5월 40% 5월 40% 할인이라는 글자를 출력해주고 그 외에는 공백을 주래요. 그렇죠? 이렇게 주래. 그러면 는 if 라이트 여기에 코드에 한 글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글자가 T냐 물어봐서, 그러면 5월 40% 할인 아니면 빈칸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코드라고 하는 것은 B의 5번째니까 뭐 B의 5번째 이렇게 써주면 되지 뭐. 그러겠죠? 예. 두 번째는 답을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은요, 여기다가 는 if 가로 열고
라이트 어디 코드에서 한 글자가 T면 5월 40% 할인이라고 써주고, 아니면 빈칸으로 두고. 콤마를 안 찍었구나. 예. 아, 한 글자지? 예. 이거 문제가 커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제란이 깨져버리는데? 결제란이 이상해졌어요. 결제란이 H 안으로 들어와 버렸는데? 그럼 얘를 쓱 밖으로 끌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러면 되지. 지금 이벤트라는 란이 넓어졌죠? 답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작업한 도형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결제란이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H 밖으로 삐져나가야 되는데 안 삐져나갈, 그러니까 얘를 밖으로 쓱 확대시키면 돼요. 그럼 글자가 좀 이상하게 돼 있지만 그래도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 수량 순위는 판매 수량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는 랭크 누가 내 H의 5번째 셀이 이 H 5번째부터 12번째까지 F4번 키 누르 달러가 들어가야 되고 엔터 치면 되겠네. 그렇죠? 특별한 거는 없는데 순위 구하는 함수였죠? 순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계산을 해서 자동 채우기 하는 게, 자동 채우기 하면 테두리선이 깨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블럭을 잡아서 수식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한꺼번에 들어가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수식을 입력한 후에 자동 채우기를 하죠. 그런데 이때 선이 깨지는 경우에는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라는 걸 하잖아요. 이렇게 선이 깨질까봐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보시다시피 자동 채우기 하면 선이 확 깨져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다른 방법은 뭐냐면 범위를 잡고, 범위 잠당 블럭 설정하는 거죠. 네, 블럭 설정 후에 잡고 수식을 입력하고 컨트롤하고 엔터를 누르면 범위에 한꺼번에 수식이 입력된다. 근데 컨트롤 엔터를 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우리 시험에는 이게 수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8개 데이터만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8개만 우리 채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업무상에서는 뭐 10개 데이터를 처리하고 20개 데이터를 처리할 수도 있지만 거래 현황이 예를 들어서 2000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2000개 데이터를 우리가 한꺼번에 블록 잡아서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 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하나 입력하고 자동 채우기 하고 선이 깨지면 서식 없이 채우는 게 편할 수 있고, 근데 우리처럼 시험에 범위가 작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블럭을 설정한 후에 범위를 설정하고 이렇게 소식을 입력하죠.
F2번 키 눌러도 돼요. 입력이 끝났으면 F2번 키 누르면 수식 설정 수정 상태로 들어오니까 이때 컨트롤 엔터를 치면 한꺼번에 결과가 들어가는 거죠. 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는 회원가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최소값 구하는 건 미니멈이잖아요. 그럼 뭐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는 미니멈 해가지고 정의된 이름이 뭐예요? 아까 정의된 이름이 회원가라고 이름을 정하라 했으니까 회원가라고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한다면 이거예요. 는 미니멈 괄호 열고 회원가 블록 잡으면 자동으로 회원가라고 글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엔터 치면 되죠 뭐. 예. 그런데 결과를 보셔야 돼요. 천 단위마다 구분기가 찍혀 있어요. 그렇죠? 15,000이라고 이렇게 찍혀 있지 않습니까? 15,000 써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쉼표 스타일 찍어줘야 돼요. 그게 오른쪽이 가있던 왼쪽이 가있던 그 말은 없지만 뭐는 해줘야 돼요? 쉼표는 해줘야죠. 쉼표를 찍어서 서식은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걸 안 하게 되면 뭐다? 틀린 거로 처리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네 번째 문제. 요거 후에 뭐를 한다? 셀 서식을 변경하는데 쉼표 스타일로 바꿔주면 되죠? 예. 자, 4번 문제는 뭐냐면은 장화의 판매 수량 평균 문제네요. 오케이. 라운드 해가지고 소수점이야 없대요. 그럼 컴마 0 쓰면 되겠네. D 에버레이지 쓰면 되고. 자, 그럼 여기다가 는 라운드 D 에버레이지 전체를 블럭 잡고 그 다음에 판매 수량에 그 다음에 제품 종류가 장화 괄호 닫고 컴마 0 괄호 닫고. 답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평균 값을 구하고 나서 그 평균 값에 구해진 거를 뭐 했다 우리가? 네, 소수점 이하 없앴네요. 컴마 0 라운드로. 오번 문제는 뭘까요? 판매 수량이 100개 이하인 제품의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는 count if 범위를 주고 조건은 따옴표 안에다가 작거나 100 작거나 같다 100이 되겠네. 그렇죠? 예. 판매 수량이 100개 이하라고 써 있으니까 판매 수량이 그러니까 H5부터 다시 H5부터 H12번째까지 중에서 H5부터 H12번째까지 하고 뒤에다가 앰퍼샌드 몇 개라고 출력을 해야 되겠죠? 6번에는 판매 수량을 브이룩업으로 구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여기 있네요. 여기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판매 수량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렇게 범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는 브이룩업 내가 찾는 스파이더맨에 대해서 테이블 어레이는 어디라고요? 테이블이라는 말은 표죠. 테이블은. 어레이는 뭐냐면
데이터가 있는 영역, 범위를 어레이라 그래요. 세밀하게 표현하면 되게 복잡해지는데 하여튼 테이블과 어레이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 매입 일자나 코드가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고 예, 이 제품서부터가 블럭에 처음 시작을 해야 돼요. 끝나는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이 첫 번째고 판매 수량은 5번째가 되니까 5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반드시 정확히 일치해야 되니까 0이라고 쓰면 되고요. 지금 어떤 문제에서는 달러가 들어가고 어떤 문제에서는 달러가 들어가고 어떤 문제에서는 달러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달러가 들어가는 이유는 이렇게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계산을 해야 될 때, 즉 자동 채우기를 해줘야 되는 경우에는 달러가 필요하고 3, 4, 5,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3, 4, 5,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계산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안 들어가도 돼요. 요거는 지금 여기다 계산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뭐. 7번 문제는 뭐예요? 판매 수량 셀에다 녹색 집어넣으래요. 판매 수량 인기가 많네. 여기 조건부 서식에 가서 데이터 막대 녹색 집어넣으래. 끝. 뭐 이거지 뭐. 그렇죠. 이제는 많이 수월해지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과정에서. 아직도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내용을 쭉 복습을 하셔야 돼요. 함수는 중간 건너뛰고 공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해설을 나름 달고 있지만 이게 이제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좀 복습을 하시면서 제 강의, 우리 동영상에 있는 걸 가지고 공방에 있는 걸 가지고 복습을 해주시면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목표값 찾기하고 고급 필터 한번 해볼게요. 자, 제1작업에 있는 B 4번째부터 H 12번째까지 책에도 써 있어요. 예, 얘를 복사하고 제2작업 B2에다가 선택하에 붙여넣기에 가서 열너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붙여넣기 하면 수월할 것 같아요. 열너비를 한번 해주시고 나서 하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H 11번째에다가 뭐 집어넣으래요? 판매 수량의 평균 계산하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는 에버레이지 쭉 블록 잡고 엔터 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돼요. 는 에버레이지 간단한 함수예요. 여기는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써있냐면은 요 앞에 있는 셀을 병합하고 판매 수량의 평균이라고 쓰고 이 글자에 대해서 가운데 맞춤 돼 있고 테두리 선 넣어주시고 테두리 선은 그냥 얇은 선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왼쪽에 있는 선은 굵은 선이고 위쪽에 굵은 선인데 선이 깨졌어요. 사실은. 그래도 어떤 선인지는 의미를 안 했으니까는 그냥 선만 넣어주시면 돼요. 선만 넣어주시면. 예. 그 다음에 요 평균이 220이 됐으면 좋겠대. 그렇죠? 215가 나왔는데 220이 됐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우리 데이터 탭에 있는 가상 분석에 목표값 적기에 가는 거죠. 제가 215라고 하는 곳 에버레이지 함수 자리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해 놓고 갔는데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에 가시면은 자동으로 거기가 수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찾는 값은 얼마라고요? 220이고요.
215가 220이 되려면 스파이더맨이라는 저 앞자리에 있는 거에 354 자리가 얼마로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책에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마우스를 다른 데다 클릭해 놓고 목표값 찾기에 들어가면 수식을 다시 클릭해 주고 찾는 값은 그대로 220이 될 테고요. 바꾸고자 하는 셀은 스파이더맨에 있는 값을 변경함으로써 220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무슨 문제일까? 고급 필터가 나왔어요. 그렇죠? 목표값 찾기를 하고 나서 고급 필터를 또 하래. 치사해. 어려운 문제를 내네. 자, 회원가 B 14번째, 판매 수량 C 14번째, 그리고 회원가는 얼마? 그거 나갔다 3만원, 판매 수량은 그거 나갔다 300원. 그런데 뭐뭐 이거나 그랬네. 그러니까 같은 줄에 쓰면 안 되고 다른 줄에 써야 되겠죠? 뭐뭐 이거나 그랬으니까.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지금 11번째 줄은 데이터 구조가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고급 필터에 들어가면 범위를 11번째 줄까지 블럭을 잡는단 말이에요. 밑에. 그럼 오류가 날 수 있어요. 이때는 10번째 줄까지를 다시 블럭을 잡으셔야 돼요. 원본이. 왜냐면 11번째 줄은 코드나 매입일자, 회원가 같은 경우가 다 병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데이터에 소속되는지가 없잖아요. 이런 데이터는 분리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조건 보면은 그대로 밑에 있는 세 줄 두 칸이고, 다른 장소에 복사할 때 18번째 줄에다 복사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뭐 답 나오겠죠. 대신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풀었던 거에는 이 결과에 대해서 채우기 없음으로 처리하고 뭐 밝게 몇 번째 이런 거 처리했던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죠. 왜? 목표값 찾기를 했기 때문에 없는 거죠. 뭐. 지난 시간까지는 이 목표값 찾기라는 게 없어가지고 고급 필터한 결과를 블럭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홈에 가서 채우기 없음 해주고 그 다음에 표서식에 가서 밝게 몇 번째 뭐 이런 거 했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 문제 없잖아요. 뭐 없으면 더 좋지 뭐. 그 다음에 3작업 볼까요? 자, 1작업에 있는 데이터 복사해서 제 3작업 B2에다가 열너비를 먼저 선택해서 붙여보고 그냥 붙여볼까요? 예. 여기 보니까 장화, 우산, 우비세트에 뭐 개수 평균 나왔어요. 그러면 제품 종류에다 클릭해놓고 내림차순 하면 되겠네. 내림차순 하면 장화가 위에, 우비가 제일 아래로 내려가겠네요. 그렇게 정렬을 하고 부분합에 가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당연히 제품 종류별로 그룹을 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은 빼고 제품에 대한 합계가 아닌 개수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다시 부분합에 가서 제품 빼고 판매 수량의 개수가 아닌 다시 평균을 바꿔주고 새로운 값으로 대체하는 거 해제해주고. 그러면 제품 수량에 대한 평균이 위에 있고 제품에 대한 개수가 아래에 나오게끔 답이 다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룹 해제, 윤곽 지우기만 해주면 부분하고 끝나는 거죠. 예. 잘 보세요. 지금 이 판매 수량을 자세히 보세요. 판매 수량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이거를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할게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게요.
여기. 이 판매 수량이요. 지금 제가 아까 오른쪽에다 맞춰놓고 해야 되니까는 셀 서식에 들어가서 아까 복잡하게 뭐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결과에 그 세 3작업 시트의 결과를 보면 354, 215라고 되어 있는 글자를 보세요. 354개가 벽에 붙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G/표준에 개를 쓰는 게, 그리고 이거는 그냥 잠깐만 1번으로 가서 가운데 맞춤을 해놓고 G/표준에 개를 한 개, 그리고 오른쪽 벽으로 간 거죠. 오른쪽 벽에 이렇게 가게끔 하는 게 정답으로 보이네요. 제3작업 때문에. 그러니까는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뒤를 안 봤잖아요. 앞 문제만 보고 이렇게 문제대로 따라갔는데, 이렇게 되면은 보세요. 요거 있죠, 요거. 얘를 복사해서 이 작업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여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결과가인데, 이거는 뭐 상관이 없고 여기도 붙여야 되겠죠. 근데 틀렸다. 여기다 붙이면 안 되겠다. 여기다 붙이면 큰일 나죠. 다시 얘를 복사를 해서 제3작업 통째로 붙여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변경한 거죠. 다시 원래 데이터로. 그래 놓고 다시 얘를 정렬에 들어가서 내림차순 정렬하고 부분합에 가서 제품의 개수를 바꾸고 제품 종류, 그렇죠? 그 다음에 부분합에 가서 판매 수량의 뭐가 평균을 바꿔야만이 여기 몇 개 소수점 이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 이게 5월달 시험 문제라 그랬잖아요.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이거를 오른쪽 벽에 하나 떨어져 있는 상태로 데이터가 입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엔 제가 쉼표 스타일 찍었었잖아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개를 붙이면, 여기다 개를 붙이면 오른쪽 벽에 붙어버리니까 제가 붙이지 말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아주 지랄맞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오히려 독이 됐네. 그렇죠. 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애매모호한 결과가 나와버릴 수가 있는데, 하여튼 여기 지금 우리 앞에 선생님이 소수점이가 나왔어요 라고 하는 걸 문제를 제기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답을 봤을 때는 쉼표 스타일로 샵, 샵 0 해갖고 하면 소수점 이하가 안 나와요. 반올림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도 가능해요. 제가 아까 여기를 어떻게 했어요? 아까 이렇게 복잡한 거 뭐 아까 했었잖아요. 이렇게 복잡한 거 했었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또 복잡하게 또 꼬여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합시다. 개를 붙여라 그러면 오른쪽 벽에다 개를 붙이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냥 G/표준으로 하세요. 그럼 전혀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전혀 이상 없었을 건데, 걱정도 병이라 어떻게 하면 안 틀리게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 저기 이 작업의 목표값 잡기. 예. 그거 수식셀이 뭐죠? 예? 수식셀. 수식이요? 예. 수식이 예죠, 예. 여기에
에버리지는 함수를 집어넣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수식을 어디냐, 이 수식을 찾으라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지금 데이터에 가서 통합 가상 분석의 목표 합작기에 가면 수식 셀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 중에 수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여기 에버리지라고 쓴 것밖에. 여기가 수식이고요. 그 수식이 220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바뀌는 거는 문제지에 나와 있잖아요. 스파이더맨에 있는 값을 바꾸라 그랬으니까. 네, 그렇게 해주면 바뀌겠지 뭐. 자, 다시 1작업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굉장히 빨리 나가고 있는 거 여러분도 느끼시죠? 예. 지금 장화 스파이더맨 제품 스파이더맨, 그 다음에 카투 우산, 그 다음에 헬로키티 장화, 우산꽃 이렇게 들어갔네. 그러니까 장화하고 우산만 하나 봐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제품이 스파이더맨 제품 종류 장화, 그 다음에 카투하고 헬로키티가 한꺼번에 블럭 잡을 수 있죠. 그리고 저 밑에 또봇인가요? 또봇? 우산 또봇. 예, 얘들 블럭 잡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판매 수량하고 회원가 원이니까 요렇게 또 저렇게 쫙 이렇게 범위를 잡은 거. 자, 지금 범위를 잡으라 그랬는데 판매 수량은 금액이 1000단위가 안 되고 회원가는 10,000단위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빨간 게 판매 수량인데 안 보이는 것 뿐이고, 다시 블럭 잡는 방법 연습해 봅시다. 제품과 제품 종류가 장화인 제품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산하고 장화고 우산이고, 그러니까 회원가 판매가도 그렇게 블럭을 잡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잡을 때는 클릭 또는 드래그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이나 드래그를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렇게만 해주시면, 예,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이동을 하겠죠. 뭐라고? 제4작업이라고 바꿔주시고, 제4작업 시트를 어떻게 3작업 시트 오른쪽으로 보내줘야 돼요. 이거 틀리면 빵점 되니까. 그 다음에 차트 레이아웃은 3번,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은 12번째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트에 대해서는 맑은 고딕 11포인트, 그 다음에 디자인에 가서 뭐 컨트롤 1번 누르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질감으로 채우는데 파랑 박엽지네요. 그렇죠? 파랑 박엽지. 그 다음에 안에는 뭐라고요? 단색으로 칠하는 거예요. 자동이 아니라 흰색으로 단색 채우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차트 제목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맑은 고딕으로 가서 몇 포인트? 20포인트로 가고, 그 다음에 채우기는 또 흰색으로 채우고, 테두리 색깔은 뭔가 하나 넣어줘야 되고, 자동으로 넣든지 상관없죠. 하여튼 테두리가 들어가야 돼요. 글자는 뭐 장화 및 우산의 판매 현황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죠? 회원가
회원가가 빨간색이에요. 얘를 뭐로? 꺾은 선으로 바꿔서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라고요? 계열서식에 가서 보조축 보내는 거죠. 보조축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판매수 빨간 막대기를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레이블 추가. 그럼 레이블 올라갔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눈금선에 가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컨트롤 1번 눈금선 클릭하고 스타일을 파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거라서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축은 뭔가 보세요. 0에서부터 400개까지 가 있고, 오른쪽에는 0서부터 4만까지 가 있고, 이건 이상이 없는 것 같고. 법례명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법례명은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회원가 1이라고 하는 글자를 회원가 1으로 직접 고쳐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제에서 뭐만 지금 넣어주면 돼요? 도형을 넣어주는데, 자, 잘 보세요. 이 도형값이 354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다가 뭐 인기 제품이라고 쓰겠죠. 그래 놓고 뭐를 해줘야 돼? 가로 세로 가운데는 넣어주셔야 되고, 얘가 흰색으로 들어가 있고 글자는 검정색이잖아요. 자, 여기 요렇게 지금 인기 제품이란 글자가 들어있는 그것이 여기 파선이라고 되어 있는 주 눈금선 있잖아요. 주 눈금선을 안 보이게 가렸어요. 인기 제품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있는 이 도형이, 설명선 도형이 305개라는 거 위에 오른쪽으로 살짝 겹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얘는 또 노란 조절점은 저 354라고 하는 부분, 거기까지 삐죽하게 튀어나가 있고, 이 도형의 크기가 인기 제품이라고 써있는 글자가 들어있는 도형의 크기가 두 번째 막대 그래프 왼쪽에서부터 쓱 지나가는데, 오른쪽은 막대 그래프를 벗어나가 있고 왼쪽은 막대 그래프 안쪽에 들어있어요. 인기 제품이란 글자가 있는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도형의 위치. 저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2015년 5월달 시험 봤던 문제지, C형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요. 2015년 5월 시행 C형 문제. 여러분 요거를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자 붙이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셀 서식에서 숫자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G/표준에다가 무슨 명 뭐 이런 거 쓰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글자에는 골뱅이 뒤에다가 쓰는 거예요. 골뱅이. G/표준은 숫자란 뜻이고 골뱅이는 글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열제, 뭐 소화제, 진통제 이런 거 쓰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블럭 잡으시고 골뱅이 제, 골뱅이라고 쓰는 거 언젠가는 한번 설명을 또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문제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이름 정의하는 거예요. 이름 정의를 잘못하면은,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최저가격이다 라고 해서 이름을 정의하라 그랬는데 이름을 잘못 정의하게 되면은요 못 고쳐요.
이름 정의하는 날 있지 않습니까? 이름 상자에다가 이름 정의를 잘못한 경우에는 화면상에서 즉 여기서 이름 상자에서 수정이 불가하다 이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천상 수식이라는 메뉴 있어요. 그렇죠? 이름 관리자라고 있어요. 수식이라는 메뉴에 가면 이름 관리자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잘못 지정된 이름 상자를 삭제하시고, 이름 지정한 걸 삭제하시고 수작업으로 고치시면 돼요. 자, 어떻게 했다고요? 수식 탭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에 이름 관리자에 가서 잘못된 이름 정의를 선택하고 어떻게 해라? 삭제야. 그 다음에 뭐 하면 된다? 새로 설정하시면 돼요. 저는 그 이름 상자에다가 이름을 써야 되는데 잘못 쓰는 경우에는 자체 수정이 안 돼요. 다시 볼게요. 최저 가격이라고 써야 되는데 모르고 최저 한 칸 띄고 가격을 썼다든지 잘못 쓰는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름을 못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서 블럭을 안 잡아도 상관없어요.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서 얘를 더블 클릭 편집을 해서 고치던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고 고쳐주던 아니면 불필요한 것들은 삭제하고 그거 다시 지정하시면 돼요. 그럼 이상 없이 잘 돌아갑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순위. 이게 뭐야? 평균 가격의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 3등까지만 구하래요. 근데 뭐 말을 잘라 먹었어. 1등에서 3등까지만 구하고 나머지는 구하지 말라는 거죠. 빈칸으로 처리하라는 거잖아.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1번 문제는 1등에서 3등까지만 처리하래. 그러면 1등에서 3등까지는 출력을 하고 그 외는 출력하지 마라. 이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는 if 석차가 4등보다 작다면 4등보다 작다면이라는 뜻은 뭐예요? 1등, 2등, 3등이다라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석차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빈칸으로 돌아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자 보세요. 1등, 2등, 3등까지만 출력해야 되니까는 석차를 계산해요. 네 석차가 4보다 작으냐 물어보는 거죠. 즉 4보다 작으면 1, 2, 3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출력을 하고 석차를 출력하고 1, 2, 3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은 빈칸 이렇게 출력해도 돼요. 여기 보세요. 작거나 같다 3이라고 써도 돼요. 3등보다 작거나 같으냐 써도 되고 4등보다 작거나 4등보다 작으냐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써보면 되지 뭐. 는 if 랭크가 누구? 뭐의 순위야? 평균 가격. 얘가 이 동네에서 F4번 키 눌러야 되겠죠? 얘가 뭐보다? 4보다 작으면 각자의 자기의 석차를 구하고 아니면 빈칸을 주면 되지 뭐. 볼까요? 이렇게 나오라는 거죠. 답은 이렇게 돼요.
내 석차가 4보다 작으면 1, 2, 3등이라고 출력하고 아니면 빈칸. 그러니까 4등, 5등, 6등 어떻게 돼 있어요? 안 나왔잖아요. 말뜻은 아시죠? 1, 2, 3등까지만 출력하라고 하는 거는 이 말뜻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잖아. 너 1, 2, 3등이니? 어떻게 물어봐요? 너 4보다 석차가 작으니? 물어보는 거지. 4보다 작으냐라는 말은 1, 2, 3이냐 묻는 거잖아요. 그래, 나 3이야. 나 2야. 그래? 알았어. 너 2등 했구나. 그럼 너 석차 출력하고. 너 4보다 작으니? 아니, 나 6인데? 그럼 넌 빈칸으로 두고. 4교시 문제 알딸딸 하겠는데요? 자, 그 다음 제품 이력 볼게요. 제품 이력은 어떻게 하래요? 2015에서 제품 출시 연도를 빼가지고 뒤에다가 뭐 하래요? 요거 뺀 거에다가 앰퍼센드 결합해서 몇 년 하고 출력하라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는 2015에서 빼기 여기 중간에 네 글자가 껴있네. 중간에 네 글자 껴있죠. MID 코드의 세 번째에서부터 네 글자 맞죠? 세 번째에서부터 네 글자. 그 결과를 뺀 거에다가 앰퍼센드 몇 년을 붙였는데 이상하다. 답이 이렇게 나와요? 59년, 118년 이렇게 나와요? 아, 제가 숫자를 잘못 썼나 보다, 앞에. 1897년 맞는데? 그럼 맞네. 가스 활명수는 118년 됐나봐. 후시디는 1980년에 생산했으니까 35년 된 거 맞는 거 같네요, 뭐. 자, 이렇게. 더 좋은 거는 여기다가 뭐 하면 돼요? 괄호를 묶어도 되죠. 근데 괄호 묶으라는 얘기는 없는데 괄호 묶어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할 수는 있어요. 자, 3번 문제는 뭐예요? 3번 문제 그동안 출제가 잘 안됐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평균 가격 원의 평균보다 이상인 제품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카운트 if, 에버리지 if 사용하래요. 그러니까 제품의 수니까 뭐를 씁니까? 카운트 if를 써야 되겠죠. 범위를 쓰고 조건을 쓰는 거잖아요. 카운트 if가. 그럼 범위는 어디예요? 평균 가격 동네가 범위죠. 조건은 뭐예요? 평균치 이상인 거죠. 자, 보세요. 지금 범위가 평균 가격이 이거잖아요. 이거 G. 그러니까 는 count if G5부터 G12번째까지 써놓고 조건에다 뭐라고 쓰면 돼요? 만약에 평균이 4000 같으면 어떻게 써요? 여기다 크거나 같다 4000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평균 값이 4000이면 400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쓰라 그러면 되는데 평균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평균 값을 계산해 봐야죠. 는 count if G5부터 G12번째까지 쓰고 나서 조건을 써야 되는데 조건은 항상 이렇게 나와야 돼요. 뭐뭐 크거나 같다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크거나 같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평균이 나와야죠. 평균.
평균이 지금 평균은 어떻게 계산해요? 요거의 평균 구하는 함수는 어떻게 씁니까? 에버레이지 가로 열고 G5부터 G12번째죠? 여기다가 에버레이지 G5부터 G12번째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뭐를 해야 돼요? 앰퍼샌드를 결합해야지. 그러면 G5부터 G12번째 사이에서 크거나 같다 얼마인 값 나올 거 아닙니까? 평균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평균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평균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 평균값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카운티프 써야 되고 에버레이지 써야 되고 앰퍼샌드를 써야 돼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과거에는 아주 심심찮게 잘 나왔던 문제인데 한동안 안 나왔었어요. 한동안 안 나왔다가 이렇게 유형이 나오네요. 조건부서식에도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저런 거 있잖아요. 그 고급 필터 있지 않습니까? 고급 필터. 지금 이 고급 필터 문제는 뭐가 있죠? 평균 가격이 1000 이하인 경우를 추출하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평균 가격이 평균 이상치인 경우를 고르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평균 이상치. 평균보다 작은 경우만 하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나와야 돼 조건이. 예. 그러니까 요거는 어려운 건 아닌데 안 해봤던 문제 유형이에요. 안 해봤던 문제 유형. 한번 답을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예. 3개 수가 있네. 3개. 네 번째 문제. 해열 진통제 평균 가격의 최저값. 와우. 자, 그러면 해열 진통제는 어디에요? 여기가 해열 진통제잖아. 9분이 해열 진통제. 이거에 대한 뭐 평균 가격의 최저값이니까 뭐 T 미니멈 쓰면 되지. 뭐 T 미니멈 가로 열고 전체 그리고 평균 가격 그리고 9분이 해열 진통제 나왔죠. 뭐. T 미니멈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함수가 T 에버리지 쓰라 그런 게 문제가 많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T 미니멈이나 T 에버리지나 T 맥시멈이나 T 썸이나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해보시면 뭐 금방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 5번은 뭐예요? 중간값을 구하래요. 중간값. 중간값은 뭐예요? 데이터를 순서대로 나열해 가지고 가장 중간에 있는 게 얼마냐 묻는 거예요. 자, 여쭤볼게요. 1, 3, 5, 8, 2 중간값이 얼마예요? 에? 아, 가운데 있다고 중간이 아니고 엄마야? 1, 2, 3, 5, 8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이 되죠. 그럼 3이죠. 그렇죠. 금방 아시겠죠? 어떤 건지. 그러면 1, 3, 2, 4 이거의 중간값은 얼마예요? 1, 3, 2, 4 같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1, 2, 3, 4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2와 3 사이죠? 가운데가 2와 3 사이일 거 아니에요. 그럼 2.5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데이터가 최저 가격이 이렇게 돼 있는데 데이터가 8개잖아요. 데이터가 8개니까 홀수계라면 가운데가 나오지만 짝수계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느 값과 어느 값 사이가 나오겠죠. 자, 무슨 함수냐면 메디안이라는 함수를 쓰래요. 그러면 는 메디안 쓰세요. 그리고 최저가격 블록 잡으면 돼요. 그러면 뭐 1600하고 1800 사이인가 본데?
1600하고 1800 사이에 있나 본데. 그럼 이것도 쉼표 찍히라고 돼 있죠. 쉼표 찍는 거 어떻게 하면 돼? 홈에 가서 쉼표 찍어주면 되지 뭐.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라고 돼 있잖아. 그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 되지. 자, 메디안은 이렇게 쓴다고 했는 메디안 괄호 열고 범위 정해주면 돼요. 이러면 끝나요. 그럼 막 데이터가 2000개든 20000개든 50000개든 막 흩어져 있는 데이터든 걔가 알아서 큰 거에서 작은 거, 작은 거에서 큰 거대로 자기가 정렬을 해요. 쭉 알아서 계산을 하고 그 가운데 딱 접었을 때 가운데 값 그게 딱 자동으로 나와요. 그게 메디안이에요. 어려운 함수는 아닌데 안 해봤던 거예요. 이것도요. 이게 지금 C형인데 와우 좁게 아리까리 문제가 이런 게 나왔네요. 최저 가격은 어떻게 하면 돼요? 는 vlookup 판피린류 컴마 제품 명서부터 최저 가격까지 컴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컴마 0 나왔네. vlookup은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유형 중에서 뭐 그리 어려운 문제 유형은 아닌데 vlookup이 시험에 꼭 나오니까 어떤 수가 있어도 외워서 가셔야 되고요. 못 외우실 것 같으면은요 제가 수검표 인쇄 드릴 건데 수검표에다가 흐리게 써서 가세요. 여기 수검표 있잖아요. 여기 수검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다가 빨간 펜으로 쓰지 말고 샤프 같은 거 흐린 거로 살짝 쓰세요. 글자와 글자 사이에다가 이렇게 저 위에다 따로 쓰거나 밑에 쓰면 대본에 걸리니까. 예. 그래 놓고 나서 이제 후달달달 떠는 거지 이제. 쓰긴 썼는데 이제 보려고 하니까 이제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써서 가면 또 외워지더라고. 외워져요 솔직히. 예. 저도 뭐 안되면 급한 마음에 막 메모 거기다 써요. 근데 막 가슴이 떨려. 이거 보고 하다 걸리면 어떻게 하나. 근데 머릿속에 들어왔어. 컨닝페이퍼 만들다 보면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면 외워져요. 근데 그것도 스트레스야. 자, 7번 문제는 뭐예요? 평균 가격. 평균 가격에다 블럭 잡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막대 색깔을 뭐로? 녹색으로. 끝.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일정합 볼까요? 블럭 잡아서 복사해서 제2작업에다가 선택하여 열너비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병합하고 최저 가격 원 뭐죠? 최저 가격 원의 평균이라고 쓰고 여기는 는 에버레이지 쭉 블럭 잡고 엔터. 평균 나왔네. 는 에버레이지라고. 이건 뭐 평균 가격 쓰면 평균 쓰면 되는 거니까 에버레이지. 근데 얘가 2200이 되면 좋겠대요. 그럼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에 가서 목표값 찾기. 이때 수식은 그 평균 쓴 자리가 수식이고 여기다 2200이라고 찾는 값을 쓰시면 되고 뭐를 바꾸면 좋으냐? 판필인류 저기 350짜리
확인 누르면 판필이 800원 되니까 평균이 나오네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구분이 소화제. 그 다음에 평균 가격이 이거나 그랬잖아요. 이거나 1000원 이하. 다른 줄에다 써야겠네요. 구분이 소화제 이거가 아니라 이거나 그랬으니까 평균 가격과 구분란을 서로 다르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원데이터를 블럭을 잡고 들어가도 좋아요. 밑에 평균란 뺀거 그 원데이터만 블럭을 잡고 부분합에 들어가면은 뭐 금방 계산이 가능합니다. 정정. 부분합이 아니라 고급 필터. 고급 필터 들어가서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 조건 범위는 범위 정해주고, 18번째. 그러면 소화제이거나 또는 1000원 이하인 경우, 1000원 이하인 경우가 나왔네요. 부분합은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일작업에서 빨리 제가 보여드릴게요. 복사해서 제3작업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 하고 붙여넣기 하면, 그래 놓고 나서 뭐를 하는 거예요? 제조사에다 놓고 정렬을 해야 되겠죠? 내림차순 정렬하고, 부분합에 가서 제조사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제품명에 대한 개수 구하고, 그 다음에 부분합에 가서 최저가격에 대한 뭐를 평균을 구해가지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 빼고 확인 누르면 되고, 너비만 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윤곽 지우기만 눌러주시면 부분합은 끝났잖아요. 그렇죠? 제가 요거 떠들면서 해도 1분 안 걸렸죠? 혼자 하니까는 1분 안 걸렸는데, 지금 여러분이 아까 보니까는요 부분합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함수를 힘들어 하시더라고. 함수. 그래서 함수를 좀 하려고 제가 부분합을 빨리 끝내버리는 거예요. 예. 뭐 아쉬우면 제가 부분합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 제조사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림찬순 정렬 했죠. 그 다음에 부분합에 가서 뭐 했어요? 제조사를 기준으로 그룹을 시켜야 되겠죠. 제조사를 그룹 기준으로 정렬했으니까.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합계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제품명에 대한 개수라고 했으니까 다 빼주고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제품명 말고 최저 가격으로 평균으로 바꿔치기 하고 값으로 대치,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는 거 해제하고 확인 눌러야. 그리고 제조사 너비만 더블 클릭 해주시면 너비가 확보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그룹 해제에 가서 윤곽을 지워야 되는 거는 이제는 여러분들 척척 하시잖아요. 빠르냐 느리냐가 떠나서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부분합은. 예. 이 작업이요? 네? 예. 부분합에서요. B부터 H 16번 줄 밑에 선이 만들면 여기 프린트에는 선이 없는 거 없다고. 요 밑에요? 요 밑에 선이 없다고요? 그러면 셀 서식에 들어가서 테두리 빼세요. 선이 이렇게 빠졌다라는 거잖아요. 책에는요. 아까도 우리 빠졌었나 이게?
예, 아니 인쇄물에는 없는데 상관없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근데 출력 형태처럼 맞게 하래요. 그럼 선 빼줘야 되는 게 맞잖아. 그렇죠. 예. 여기 밑에 선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왜냐면 이 화면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화면. 그래서 제가 너비를 이렇게 제조사 너비를 넓혀준 거예요. 제조사 너비를 안 넓혀주면 이 출력 형태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좋은 지적입니다. 자, 1작업 다시 들어가서 차트 볼게요. 동화제약, 동화약품 것만 하래요. 동화제약, 동화약품, 그러니까 4개를 블럭 잡고, 챔프, 에시노넥, 이렇게. 그 다음에, 최저 가격과 평균 가격. 그러니까, 쭈루룩 4개, 하나.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 값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데 이 차트의 범위를 설정하는 부분에서 아직 좀 힘들어 하시는 분이 없잖아 있는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보세요. 여기 잠깐 보세요. 마우스로 이제 밖에가 클릭이 된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들어가요. 그럼 얘도 포함됐잖아요. 얘도 여기도 포함됐잖아요. 지금 여기도 포함이 돼서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면 여기 아래도 포함이 되니까 안 되고 처음에는 무조건 클릭이나 드래그 항상 이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다음부터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이나 드래그를 그렇게 똑같이 다 하고 나면 이제 컨트롤 키 띄고 이제 도형 차트를 선택을 하고 이제 맞으면 차트 이동을 제4작업으로 바꿔주시고 이때 4작업을 제3작업 옆에다가 오른쪽에다가 끌고 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문제지 밑에도 써 있어요. 주의사항이라고. 그런데 마지막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 역시도 처음부터 하고 가는 게 빠르더라고요. 예. 감독관이 4작업을 3작업 오른쪽으로 옮겨 놓으세요 라고 말을 하면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말을 못 해주잖아요. 안타까워도.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 3번 스타일 몇 번째? 7번째. 그럼 색깔이 이렇게 변하죠. 그 다음에 전체는 맑은 고딕이고요 11포인트고 컨트롤 1번 분홍박엽지고 안에 있는 색깔은 단색으로 흰색 차트 제목은 맑은 고딕으로 20 굵게 그 다음에 테두리 색깔은 하나 넣어주시고 채우기는 흰색. 네. 그러니까 테두리 선은 검정인지 빨간색인지 구별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글자는 제가 시간 관계상 안 쓰고 그 다음에 뭐를 하는 거죠? 평균 가격의 차트 종류를 즉 왼쪽에 있는 짙은 색에 있는 거를 꺾은 선으로 바꾸고 얘를 보조축으로 넘기네. 보조축으로 넘기면 오른쪽으로 가겠지 뭐. 눈금선은 어떻게 하라고요? 파선. 그 다음에 법례명 바꾸는 거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평균 가격 원, 최저 가격 원 하고 일일이 다 고쳐 쓰면 된다 그랬어요. 예. 나머지 리본 그리는 건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요거 빼먹었다. 평균 가격 꺾은 선에 가서 레이블 값을 추가하고 오른쪽 들어갔네요. 예, 오케이. 요렇게만 해주시면 댁에 가셔서 우리 교재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교재 나와 있는 거를 충분히 연습하세요. 그리고 관행도 유형 문제 중에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함수 많이 풀어보시고 함수를 계속 연습하세요. 그리고 부분합은 부분합대로 계속 연습하시고 차트 연습하실 때 차트만 연습하세요. 그게 빨라요. 우리는 지금 그냥 문제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으니까 제가 전반적인 걸 설명드렸지만은 차트 연습하실 때 차트만 계속 연습하시면 차트가 금방 배워져요. 그런 식으로. 예, 피벗 테이블도 피벗 테이블, 예,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 뭐 이런거. 그래서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나름대로 숙달이 되실 테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문자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는 교재가 변경돼서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수고들 하셨습니다.